원피스 몽키디 루피 폼 변화. 루피 폼 변화를 설명하기 전 루피의 열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피는 동물계 환수종 사람 열매 태양의 신 니카 열매 능력자로 밝혀졌으며 세계 정부는 이 열매를 손에 넣기 위해 시도했으나 결코 수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격을 반쯤 포기하고 악마의 열매 도감의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라고 등재했다고 하죠.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이며 공상 그대로 싸우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하는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라고 합니다. 각성은 고무의 몸에 보다 큰 완력과 자유를 준다는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하죠. 1. 그냥 고무고무 공격. 루피가 청소년이 되어서 샹크스의 팔을 뜯어간 해수를 공격할 때 고무고무 총으로 자신의 팔을 늘어나게 만들어 총알처럼 주먹으로 가격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바주카라는 기술은 원피스 초창기에 이 기술이 대부분 피니쉬 기술이었죠. 그리고 좀 더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해 자신의 팔을 꼬아서 회전력을 이용해 공격하는 고무고무 라이플이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고무고무 총난타 등등. 이때는 패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격이 기본이었습니다. 가끔 뇌절 기술도 있었는데 NL과 싸움에서 고무고무 멍이라는 견문색 패기 전 단계로 보이는 기술이나 고무고무 문어라는 기술이라든가 고무고무 우걱우걱 같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2. 기어 세컨드. 아오키지에게 패배하고 더 강해져야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어낸 기어 시리즈 첫 번째 기술입니다. 애니에스 로비에서 블루노에게 처음 사용하였는데 CP9의 육식 기술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죠. 기어 세컨드를 사용하면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온몸에서 격렬한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순환 속도가 증가한 영향으로 신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무기에 필적하게 단련한 신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채를 눈대중으로 따라할 수 있게 되며 육식의 고수에게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술 앞에 Z가 붙습니다. 예로 Z 피스톨, Z 라이플, Z 바주카, Z 게틀링 등이 있죠. 2년 전에는 발동을 위해 이런 자세를 취해야 했고 전신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발동과 해제도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아무도 없나 섬에서의 수련을 통해 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기어 세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만 일시적으로 강화했다 푸는 방식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했죠. 또한 무장색 패기가 더해지면서 기술의 위력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싸워도 쩔쩔맸던 파시피스타를 무장색을 두른 고무고무 Z총 한 방으로 침묵시켰습니다. 기어 세컨드와 무장색을 입힌 공격이면 Z 말고 호크가 붙는데 예로 호크 게틀링, 호크 스탬프, 호크 라이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면 기어 세컨드 기술과 무장색을 활용하여 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드호크가 있습니다. 의형제 에이스의 불주먹을 재현한 기술이죠. 어인섬에서 신어인 해적단의 호디 존스에게 처음 사용했습니다. 3. 기어 서드. 사실 기술 자체는 기어 세컨드와 함께 이미 완성된 상태였는데 NES 로비에서 CP9의 멤버 블루노가 기어 세컨드로 사용한 고무고무 Z 바주카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자 그럼 이번엔 좀 더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엄지를 입에 갖다 대며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한계에 달했던 블루노가 쓰러져 버리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죠. 이후 사법의 탑 지하에 있는 해저 통로 입구를 파괴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지만 이 당시에는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그 결과와 부작용만 보여줬습니다. 부작용은 예를 들어 1분 정도 부풀으면 똑같이 1분 정도 쪼그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름과 사용 모습을 보여준 건 CP9의 첫 보부원 살육병기 로브 루치와 싸울 때였죠. 이 열매는 뼈까지도 고무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뼈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이른바 뼈풍선으로 신체 일부를 거대화시켜 파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기술로는 고무고무 거인의 총,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 고무고무 거인의 바주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무장색을 입히면 엘리펀트나 그리즐리 기술명이 붙는데 엘리펀트건, 엘리펀트 게틀링, 그리즐리 매그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세컨드랑 기어 서드와 합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스릴러바크에서 모리아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기어 서드와 기어 세컨드를 같이 써 고무고무 거인의 Z 포탄을 보여주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극심한 체력 소모와 피로도가 중첩되었죠. 하지만 2년 후에는 두 기어의 부작용을 극복했고 카이도우와 싸울 때 기어 세컨드와 기어 서드와 무장색을 합쳐서 공격한 기술인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해 레전드 명장면이 탄생하였죠. 번외로 나이트메어 루피도 있는데 스릴러바크 해적단의 선장 게코모리아에 의해 뽑힌 100명의 그림자를 흡입한 루피입니다. 짙은 다크서클, 푸른빛 피부가 특징이고 거대한 근육질 몸에서 나오는 10분 한정의 초절정 파워는 체격차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 끌어가기 오지의 펀치를 한 손으로 받아낼 정도였죠. 또한 흡수한 그림자 중에는 뛰어난 해군 검사의 것도 있어서 검술폼도 미쳤었죠. 하지만 100명분의 전투력을 한 사람의 몸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빠져나가면 육체의 피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 기어포스. 첫 번째는 바운드맨으로 상반신의 타격근의 근육 풍선을 만들어 타격력을 끌어올린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기어포스로 기어포스의 기본적인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어포스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발동하고 풀리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10분 동안 패기를 전혀 쓸 수 없으며 체력도 바닥난다고 하죠. 끝까지 수축하면 퉁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 근육 내부에 안착되고 근육의 수축을 풀어서 다시 원상태로 팽창의 강한 순발력과 흉하는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적과의 거리를 좁혀 타격합니다. 무장색의 경도가 통상보다 월등해서 훨씬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죠. 파워를 비축해 한 번에 발사하는 형태로 공격하며 근중거리 위주로 싸웁니다. 육중한 겉모습과 달리 바닥에 떨어진 탱탱볼처럼 계속 통통 튀게 될 정도로 탄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물리 공격을 역으로 되돌려줄 수 있고 다리를 집어넣으면 그 탄력을 추진력으로 사용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고무고무 콩건, 라이노 슈나이더, 콩오르건, 컬버린 등등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화의 고무고무 킹콩건으로 기어포스에서 기존 기술 기어서드를 활용한 기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탱크맨으로 복부에 근육 풍선을 만든 형태입니다. 바운드맨과 달리 무장색이 복부에 집중되는 기술로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방어에 용이한 변신이죠. 샬롯 크래커전에서 최초로 사용했는데 이때는 크래커가 만든 비스킷 병사들을 잔뜩 먹고 배가 빵빵해진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루피는 이 형태를 탱크맨 만복 버전으로 부르죠. 단점이 있다면 오로지 방어와 이를 응용한 카운터 공격에만 특화되어 있기에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 점을 눈치채거나 처음 보는 형태의 경기하며 거리를 벌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그대로 변신이 풀리고 패배할 수 있죠. 기술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고무고무 캐논볼로 거대한 배로 상대를 빨아들여 말 그대로 대포알처럼 날려버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네이크맨으로 팔과 다리의 근육 풍선과 무장색을 집중한 슬림한 형태입니다. 바운드맨과 달리 몸통에 무장색을 두르지 않고 통통 튀지도 않지만 비행은 여전히 가능하죠. 샬롯 카타쿠리 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바운드맨과 탱크맨과 달리 비교적 슬림한 체형이라 왜소해 보이지만 키가 5m가 넘는 카타쿠리와 체격이 비슷하며 나름 근육질의 형태를 띠죠. 모든 공격이 컬버린의 응용으로 대단히 복잡한 궤도를 그립니다. 스네이크맨의 컬버린은 늘어나는 거리가 길수록 공격이 점점 빨라져서 기어 세컨드처럼 스피드한 공방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명에 Z가 붙기도 하죠. 또한 공격할 때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 뿌리까지만 손가락을 굽혀 공격을 합니다. 그 덕에 기술을 쓸 때 손모양이 뱀의 머리 형상을 띠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무장색의 경도가 바운드맨보다 명백히 떨어지고 공격이 제 위력을 내려면 거리와 시간이 필요해 근거리에서는 위력이 떨어집니다. 방향 전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주먹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져 상대가 근접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죠. 애니메이션에선 블랙맘바를 시전한 후 팔을 회수하기 전에 카타쿠리의 접근을 허용하고 무방비하게 얻어맞았죠. 원작과 애니 공통적으로 카타쿠리의 접근을 허용하는 순간 전부 공격당하는데 고무고무 열매로 늘어날 수 있는 한계 길이는 그대로인지라 상대방과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것도 큰 단점이죠. 그리고 공격하는 도중 본체를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네이크맨의 기본 스피드가 기어 세컨드나 바운드맨보다 빠르긴 하지만 공격 방식이 기동성의 발목을 잡죠. 기술로는 고무고무 제트컬버린, 고무고무 블랙맘바,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5. 기어 피프스 열매 각성 단계로 태양의 신 니카로 변신합니다. 머리도 옷도 새하얗게 변하고 눈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기어포스의 증기로 된 날개옷이 불꽃으로 바뀌고 웃는 상으로 변한죠. 동시에 심장 소리가 지니샤가 말한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무장색과 패왕색 패기를 오니가시마 전역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분출하고 공격에 자유롭게 둘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성 이전보다 신축성이 대폭 상승하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특별히 공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전신을 거대화하거나 기어 서드나 기어 포스의 바운드맨 강화 기술 이상으로 커다란 주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변화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빠르죠. 단순히 탄성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축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양새를 보고 카이도우는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자신 외에도 주변 사물의 열매의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힘을 사용하면 능력자의 모습이 변하는 동물계의 특징과 각성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자가 접촉한 물체도 고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 각성의 무서운 점은 생물도 고무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미국 카툰풍의 연출로 코믹스에서 주먹이 상대에게 꽂혀 등 뒤로 가죽을 늘리듯이 루피 자신과 루피에게 맞은 상대의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 버리죠. 워낙 코믹한 연출이다 보니 오로성이 말한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능력이라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닌 셈이죠. 이 때문에 카이도를 만진 루피는 그를 풍선으로 만들고 줄넘기로 만들고 늘렸다 줄였다 눈을 잡아당겼다 하는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비단 생물뿐 아니라 번개 같은 자연물도 고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땅바닥을 고무화시켜 트램펄린처럼 밟거나 잡아당겨 고무 벽으로 만들고 공격을 튕겨내기도 하죠. 그리고 타인에게 고무 인간의 성질을 부여할 수 있으니 타인을 번개번개 열매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고무와 별 상관없는 방식으로도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차지 않아도 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거나 몸에서 부스터를 뿜어내는 등 활용이 다채롭습니다. 불꽃 모양이 된 머리카락을 변형시켜 고글을 만들기도 했죠. 전지전능과는 거리가 멀고 카툰 분위기를 강화하는 연출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다른 기어 시리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력 소모가 상당히 크게 묘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니카의 힘이 풀리자마자 아예 전투불능이 된 것을 죽음의 위험조차 불사해가며 근성으로 겨우 다시 한번 발동해서 겨우 카이도우를 쓰러뜨렸고, 루치와의 전투에서는 발동 후 루치를 여유롭게 압도했으나 루치와의 싸움 이전에 루피는 전혀 체력을 쓴 적이 없는 풀 컨디션이었음에도 능력이 풀리자마자 몇십 년은 늙은 금노아가 찾아옴과 동시에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죠. 기술로는 고무고무 풍선, 탈출 로켓, 기간트 바즈랑건, 하얀 로켓 등이 있습니다. 롤로노아, 조로 폼 변화. 현재 폼이 미쳤다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조로는 초창기에는 정말 지금에 비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에 들어가자면,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에서 태어나 코우시로의 도장을 다니며 검수를 단련하는 한창 미래의 꿈나무였습니다. 이때부터 재능이 남달라서 동년배는 물론이고 어른 문화생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죠. 하지만 코우시로의 딸 쿠이나마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도류로 싸웠는데 쿠이나가 11살이 되던 해에 2000전 2000패를 기록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쿠이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그녀의 아버지 코우시로가 조로에게 쿠이나의 검 화도 일문자를 주게 되면서 조로는 화도 일문자를 입에 물어 본격적으로 삼도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강의 대검호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죠. 그 후 헤르메포에게 잡힌 조로는 루피가 검을 갖다주면서 해군을 상대할 때 그 멋진 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 삼도류로 검을 막는가 하면 마지막 목원을 막타쳐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버기의 부하 캐버디를 상대할 때 도깨비 참수로 쓰러뜨렸고,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의 회사와 싸우는데 크로커다일의 오른팔격 미스터 원과 대결이 붙었습니다. 이때 미스터 원과 싸울 때 진가를 발휘했는데 죽음의 경지에서 사물의 호흡을 깨닫고 그 유명한 사자의 노래를 시전하면서 홈나게 승리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강철을 벨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섬에서는 참격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브라함을 36번뇌봉으로 쓰러뜨리고, 더 나아가 오음과 싸울 때 더 큰 108번뇌봉으로 오음의 검을 부셔버리고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 애니에스로 비편에서 루피 일행 대부분 전투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조로는 카쿠와 대결에서 육식의 힘에 밀리게 되지만 탑을 베어버리는 참격인 카쿠의 최강의 람각주단을 귀기 구도료 아수라 일문으로 참격을 없애버리고 카쿠를 쓰러뜨려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바크에서 과거 와노쿠니의 도신이었던 류마의 시체와 싸움을 했습니다. 류마는 이때 부룩의 그림자가 들어가 부룩의 전투력과 류마의 강한 육체를 더한 그런 캐릭터였죠. 처음에는 서로 막상막하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로가 상공에서 떨어지며 적을 베는 기술 일도류 비룡화염을 사용해 류마에게 발화를 일으켜 승리했죠. 그리고 흑도 슈스이를 물려받게 되어 파워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년 후 루피 일행들은 각자 스승님에게 수련을 받아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으며 그렇게 애먹었던 파시피스타를 가볍게 물리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밀짚모자 일당들은 예전의 전투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대가 되는 분위기 속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말 궁금하였죠. 처음에는 거대 크라켄과 대결에서 6도의 갈림길로 그 거대한 다리를 순식간에 자르는 모습을 보여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호디 존스와 대결에서는 마치 루피의 느려처럼 호디의 격수를 칼 손잡이로 가볍게 막는 모습을 보여 견문색도 뛰어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바다에 있을 때도 어인 호디의 상대로 순식간에 사자의 노래로 한 번에 썰어버려 완승을 거두었죠. 그 다음 호디를 루피에게 맡기고 같은 검사 효조를 상대로 너무 쉽다며 지루함과 동시에 연옥 도깨비 참수로 문어 스케를 만들어버려 폼이 미쳤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어인섬이 끝나고 펑크하자드 편으로 넘어가 용을 상대로 그 코랑이 사냥을 이용해 용의 목을 그냥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용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타시기가 모네와 대결에서 한참 발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모네에게 다가갔죠. 하나 묻겠다며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이 있냐며 난 없다고 말하자 모네는 기백 공포에 휩싸였는지 움직이지 못하면서 조로의 신기술 대진감을 사용해 명장면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때 무장색 패기는 쓰지 않아 모네는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타시기가 마무리를 하여 타시기와 조로의 승리로 거두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드레스로자 편에서는 조로와 피카의 대결이었는데 피카의 바위바위 열매의 메커니즘을 눈치챈 조로가 1080번뇌봉으로 처음으로 피카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카의 변칙적인 패턴에 말려 쉽사리 데미지를 주지 못하였죠.
그렇게 패밀리의 간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자 피카는 조로를 구석으로 몬 다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거인으로 변해서 리쿠 국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지만 하늘을 날아 녀석을 마구 베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가 막힌 작전에 스스로에게 감탄한 조로는 킹펀치를 발사하려는 엘리자벨로 2세를 2분 기다려 라며 저지한 뒤 곧바로 주변에 있던 올럼버스에게 부탁해서 사람을 탄환처럼 투척하는 그의 기술 제독 킬러 볼링으로 마치 투포환처럼 피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피카를 향해 날아가면서 무장색 패기로 자신의 검을 모두 흑도로 만든 조로는 삼도류 비기 1대3000 대천세계를 사용해서 거인족을 아득히 능가하는 피카의 바위 거인을 잘라서 공중에 띄워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피카의 암석 분신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쫓으면서 피카를 공중에서 궁지에 몰아넣었죠. 조로의 노림수대로 도망칠 지면이 사라진 피카는 전신에 무장색을 두른 본체를 드러냈습니다. 피카는 패기를 두르면 베일 턱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자신을 웃도는 패기를 가진 조로의 3000세계를 맞고 쓰러지고 바위거인의 자네도 엘리자벨로 2세가 킹펀치로 깔끔하게 청소하면서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와노쿠니 편으로 넘어가 조로의 기술들이 진가를 발휘하는데 와노쿠니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찌지기리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할복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23년 전 해적소 동중에 사라진 류마의 검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더해져 할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이 진범인 걸 알아채고 할복용 단도로 거대한 참격을 날려서 건물과 함께 통째로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루피와 합류하여 이동하는 중 바질 호킨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바질 호킨스와 대치하는데 자신의 참격으로 호킨스를 베는데 성공하지만 집집 열매의 기묘한 능력 탓에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도류 등류 사문으로 집 인형을 박살내버려 호킨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오뎅의 딸 히요리를 도우게 되는데 히요리를 쫓던 카마조와 대결해서 사실상 규키마루와 2대1로 싸우고 있던 도중 카마조의 낫에 찔려 좀 불리한 상황이 되었지만 낫을 삼도류로써 연옥 도깨비 참수로 또 명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오니가시마에서 퀸의 빙기탄을 맞은 와노쿠니 부하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백신을 갖고 있는 아프를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키쿠의 팔이 떨어진 것을 보고 급정색하더니 아프를 발견하고 사자의 노래 일격으로 그를 베어 넘기고는 빙기의 항체를 빼앗는데 성공하죠. 그 후 마르코의 발에 붙들린 채로 옥상으로 날아갔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의 대치 상황에서 빅맘이 헤블리 파이어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키네몬의 기술인 여우불 호무라베기를 써서 프로메테우스를 아예 두동강 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에게 연옥 도깨비 참수를 시전해 카이도에게 조금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웠는지 엠마의 힘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며 독백했죠. 그리고 카이도우가 날린 괴풍을 엠마로 튕겨내며 막아낸 후 카이도우가 루피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려 하자 로우의 샴블지로 카이도 앞으로 이동한 뒤 보로브레스를 두동강 내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일도류 비룡화염을 사용하여 카이도에게 공격을 가하며 오니가시마 해골돔의 뿔이 두동강 나지만 빗나가 버렸죠. 그 후 기어 포스 변신이 풀려버린 루피를 공격하려는 빅맘에게서 루피를 구해내며 하지만 카이우도가 회오리라는 기술을 쓰자 루피를 놓치게 되고 카이도우가 루피를 잡아먹자 흑승 드래곤 회오리치기로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입힘과 동시에 루피를 구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 공격에 맞아 데미지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동료의 작전을 위해 프로메테우스를 공격해 빅맘을 도우러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면서 눈을 어떻게 할까 혼잣말을 하던 중 조로가 그 전에 자신을 상대하라며 자신의 기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부 들어서 처음으로 구도류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했는데 그 위력은 카이도의 몸에 흉터로 남을 상처를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패왕색을 이용한 것이냐며 놀라지만 조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대묻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패왕색을 쓴 것인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죠. 카이도우는 조로의 공격이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조로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끝장을 내려 하지만 로우가 덤벼들었는데 하지만 로우와 함께 조로는 뇌명팔괴를 맞고 그냥 뻗어버리고 말죠. 그 후 초파에게 치료를 받고 카이도우의 오른팔인 킹과 상대를 했습니다. 킹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도중 킹의 소드브레이커 형태로 변한 검에 의해 두 검을 빼앗기고 얼굴에 펀치를 맞았지만 화도 일문자로 받아내었고 킹의 마스크를 손상시키자 분노한 그의 무차별적인 참격을 막지만 이내 날아가 버리죠. 킹이 인수형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해오자 삼도류 그 코랑이 사냥으로 막아보지만 실패하고 오니가시마 밖에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도류 클리어렌스라는 마치 검 월보 같은 기술의 반동을 이용해 가까스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킹에게 고전하면서 킹의 날개와 등에서 불타는 불꽃을 보고 킹이 어인도 거인도 아님을 직감하고 갑자기 엠마가 폭주하면서 그의 무장색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해 또 위기가 시작되죠. 다시 엠마를 제어해내자 킹이 달려들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멈추자 무슨 꿍꿍이냐며 3대 귀철로 찌르지만 킹은 멀쩡했고 오히려 폭발로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장색으로 방어해 살아남았고
곧바로 사자의 노래로 반격하지만 데미지가 먹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엠마가 또다시 폭주하기 시작하고 결국 엠마를 억지로 억누르다가 초자존왕을 옆구리에 정통으로 맞고 검들을 놓침과 동시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이에 재빨리 3대 귀철을 회수하지만 곧바로 킹의 불을 두른 발차기에 또다시 나가떨어지고 이어 1, 2 상황까지 맞고 처박힙니다. 검이 자신이 손에 넣은 게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는 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쥐고 폭주하는 엠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패기를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하기에 위험성을 염려하다가 상관없다면서 패기를 방출하는데 무장색이 아니라 패왕색 패기가 방출되면서 주변 졸개들을 기절시키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기어이 파악한 킹의 약점과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킹에게 유효타를 먹입니다. 격전 중에 다시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킹에 당황하지만 이내 속도에 적응하여 액항조로 킹의 몸통을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폼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 장면인 조로의 신기술인 여망삼도룡 103정 비룡시극과 킹의 최강 기술로 보이는 어수 활용왕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킹의 몸통을 크게 베고 오른쪽 날개까지 잘라내는 치명상을 입혀 승리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렸죠. 검은다리 상디 폼 변화. 초반에 상디는 검은 양복을 입고 다리로만 싸움을 해 검은다리 상디라는 이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폼을 다른 사체감 못지않게 미쳐버렸죠. 지금부터 상디의 폼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등장 시 해군본부의 대위인 풀보디를 일방적으로 때려눕히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아론파크에서 해수 모음과 쿠로오비를 압도한 모습을 보여줘. 당시 5인 체제였던 일당에서 루피, 조로와 마찬가지로 꽤 믿음직한 전력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조로 다음 가는 3인자 느낌이 강하지만 일부의 첫 매치업에서는 쿠로오비라는 아론파크의 2인자격 인물을 상대했고 이후 봉쿠레와 매치업되는 등 오락가락한 느낌도 있었죠. 애니에스로 비편 전까지는 상디의 기본 발차기 기술로 사람들을 다져줬으며 주로 고기 이름을 기술 이름에 쓰거나 요리 작업을 기술 이름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테이블 킥 코스 꼬치구이, 어깨살 로스, 뒷갈비살 등등을 사용했죠. 2부 애니에스로 비편에서는 허전한 발차기의 불이라는 이펙트를 추가한 디아블 잠브를 선보였으며 그 강함은 도력 2180을 보유한 제브라의 철괴가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의 위력이죠. 사이퍼 폴뿐만 아니라 파시피스타라는 단단한 생체 병기에게도 먹히는 엄청난 기술이죠. 일부까지 입지와 무관하게 순수한 전투력에서 니콜 로빈과의 우열은 불명확했으나 2부부터 인플레를 바르면서 로빈과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상금도 이때 처음으로 7700만 벨이라는 거액이 붙었죠. 하지만 2부까지는 오로지 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무 능력을 가진 루피와 참격을 날리는 조로는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 반면 상디는 그러한 원거리 기술이 없었죠. 광역기 또한 마찬가지인데 기어 서드 3003개로 멋진 광역기를 보여주는 루피, 조로와 달리 상디는 별다른 큰 광역기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간간히 등장한 안티 매너 키코스 정도죠. 제브라전에서 첫 등장한 디아블 잠부 시리즈도 철저히 대인 전용 기술이다 보니 본인과 덩치 차이가 많이 나는 적과는 그다지 상성이 좋지 못해 주공격은 위에 두 명에게 맡기고 서포트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스릴러바크에서 오즈와의 싸움에서 많이 부각되죠. 그리고 디아블 잠부 기술은 한쪽 다리를 주축으로 전신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면서 반대쪽 다리를 지면에 지속적으로 마찰시켜 그 열로 발화를 일으키는 기술인데 벌겋게 달아오른 다리로 사용하는 기술에 맞으면 살이 불타버리며 뼈를 부수고 뼛속까지 태워버리죠. 상디의 공격기들의 공격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일종의 버프형 기술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나 아니면 격하게 흥분한 경우는 이글이글 열매급으로 전신에서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절대 약한 것이 아니었죠. 샤본디 제도까지만 해도 루피, 조로와 함께 파워인플레를 쫓아와서 강자 반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강함에 비해 현상금이 낮은지라 최악의 세대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에는 디아블 잠부 1급 분쇄육, 활용점 정샷, 게코모리아에게 최상급 분쇄육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3부에서도 활용점 정샷, 무통 양고기샷, 웰던 그릴샷, 프라이팬 스펙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 중 유독 상디만 3부에서 전투력 논란이 심각했는데 3부 내내 제대로 된 매치업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1대1 승리조차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인플레에 밀려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했죠. 어인섬에서부터 모두가 1대1로 적의 간부를 쓰러뜨린 반면 상디는 징배의 도움을 받아서 와다치미를 꺾은 게 전부였고 펑크헤저드에서는 베르고와 맞붙었지만 공격을 막다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연출이 나와 실망이 컸습니다. 그 이후 드레스로자에선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에게 순식간에 당했으며 이내 드레스로자 편에서 아예 이탈하고 말죠. 그래도 정부의 첫 보기관 기술인 월보를 벤치마킹한 스카이워크나 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블루워크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루피는 인플레를 따라가며 승승장구하고 조로도 적 간부들과의 매치업에서 순조롭게 이겨갔는데 하지만 같은 괴물 3인방이라고 불리던 상디의 전투력은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부터는 샬롯 다이후크에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며 이후에는 월보로 샬롯 유엔에게 맞고 추락했고 이어서 홀케이크에서 돋보여진 스피드마저 니디에게 그런 속도면 벌집이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3부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견문색 패기가 특화인 만큼 미래를 예측한 카타쿠리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고 오븐과의 싸움에서 오븐이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디에게 레이드 슈트를 얻으며 다음 파워업을 기약하고 끝이 났죠. 4부에서 수트가 공개되었는데 제르마의 망토 기술이 기존에 약했던 방어력, 무장색 패기를 단번에 보완시켜 주었습니다. 가속 장치와 부유 장치로 더 기동력을 상승시켰고 게다가 무려 투명화라는 기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드 슈트를 첫 사용하여 토비로 포 중 하나인 페이지 1을 압도하였죠. 하지만 이 승부조차도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죠. 페이지 1을 미리 쓰러뜨려 놓겠다는 말과 달리 그냥 페이지 1과 싸우다가 끝내지 않고 싸움이 중지됐고 애니에서는 아예 도망쳤으며 원작에서도 결국 페이지 1은 오니가시마에서 부상은커녕 멀쩡한 모습으로 재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슈트를 사용한 기술 이름으로는 유성 오소바 킥으로 애니 한정 기술로 공중에 올라가 유성처럼 내려와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페이지 1과 싸울 때 마무리와 킹과의 전투에서 사용했죠. 가속 장치는 말 그대로 가속 장치를 이용해서 나아가는 기술입니다. 애니에선 상디가 직접 말을 하면서 사용하였죠. 스텔스 가동은 투명화가 되는 기술인데 애니에서 상디가 직접 말하면서 사용하였기에 기술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렇듯 4부에 들어와서도 평이 반전되지 못하다가 오니가시마 전격전 대간부전에서 인플레를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죠. 바로 각성이 되어 초고속 스피드와 이프리트 잠브로 퀸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드 슈트 자체는 스스로 부숴버렸지만 레이드 슈트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던 제르마의 혈통인자가 깨어나 상디의 몸을 더욱 더 강화시켰으며 투명처럼 보일 정도의 스피드까지 얻게 되었죠. 더 이상 일반적인 총과 칼로는 상디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웬만해선 움직임이 감지조차 안 되죠. 상디는 혈통인자를 각성하자마자 퀸이 휘두른 칼을 정면으로 맞았는데도 오히려 칼이 부러졌습니다. 여기에 조이기로 어긋난 뼈들을 맞춰서 자가수복도 가능하죠. 작중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제르마 형제의 모티브가 특훈을 통한 강화를 중시하는 가면라이더이고 상디는 혈통인자가 각성하기 전부터 형제보다 훨씬 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은 없죠.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디아블 잠브 이후 15년 만에 신기술인 이프리트 잠브를 선보이고 백수 해적단 대간판인 퀸을 꺾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싸움에서 퀸은 슈트 없이 투명화를 쓰는 것이라 착각했으나 작중에서도 언급이 나왔듯이 작가인 오다도 SBS에서 투명화를 쓴 것이 아니라 투명화로 착각할 수준으로 스피드가 빨랐던 것이라고 정정했죠. 스피드로서는 거의 최상급 묘사이며 이때부터 당당히 사왕 최고 간부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프리트 잠브 기술로는 콜리에, 바스코트, 팔르롱, 주모와 비프텍, 탕드롱, 플랑세, 쿠, 푸아르, 자레 등등 마지막 퀸을 끝내버린 쇠고기 버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프리트 잠브를 포함해서 혈통인자 각성을 사용할 때 상디의 왼쪽 눈썹의 말린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이후 에그헤드에서 루피, 조로, 루치, 카쿠가 다른 세라핌에게 애먹을 무렵 S샤크를 저 멀리 걷어차버린다던가 얼굴에 공격을 받았음에도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아 역으로 S샤크를 당황시키는 등 여러모로 부족하던 전투력 묘사를 보충받고 있죠. SBS 100억 원에서는 상디는 아예 불의 내성이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상디가 원래 발차기 캐릭터였고 견문색 패기에 능통했으며 특히 4부에서는 스피드가 강조됨에 따라서 볼사리노와의 매치업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독자들의 추측이 있죠. 오니가시마전 이후의 상디는 조로와 마찬가지로 사체간 최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죠. 사체간인 퀸이 경악할 정도의 내구성을 자랑하고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해도 순식간에 복원하는 뛰어난 재생 능력까지 얻었으니 더욱 그러하죠. 최종장이라 그런지 루피의 양날개인 상디를 제대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디의 주특기는 루피가 패왕색, 조로는 무장색이 강한 것처럼 상디는 견문색에 특화되어 있는데 루피보다 넓은 범용성 견문색을 가지고 있고 견문색의 극대화 단계 미래 예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검은달이라는 이명은 오다 센세가 넣은 복선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자신이 미스터 프린스라고 크로커다일 부하에게 거짓말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선이 빈스모크가의 왕자라는 게 밝혀져 검은달이라는 이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불꽃 단계 검은 불꽃까지 성장해 이타치의 아마테라스처럼 검은 불꽃을 사용하는 상디가 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상디는 루나리아족 혈통인자로 보여 원거리 공격 논란이 있던 상디도 킹처럼 불꽃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